네.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익은 외화 자산 회수와 외화 부채 상환할 때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밑에 6번에 있는 외화 환산 이익은 뭐냐? 예.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하고 관련됩니다. 아까 위에 있는 외환 차익은 회수나 상환할 때 발생하는 환율에 따른 이익이고요. 이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할 때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의 환율로 이걸 평가를 합니다. 결산일의 환율로. 그러면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하면은 환율이 변동이 일어났겠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환산 이익이 발생하고 외화 부채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 차익 같은 경우는 실현 이익이라고 하고요.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실현 이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미실현 이익이다. 왜냐? 이건 결산 때 평가만 해본 거예요. 평가. 실제로 발생한 이익은 아닙니다. 결산 시점으로 평가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 환율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는 것이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때로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미실현 이익이다. 그리고 외환 차익은 이건 실현돼 버린 거예요. 왜냐면 회수했거나 아니면 상환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죠. 그냥 실현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을 되게 다르게 써요. 이게 실현된 거는 외환 차익, 미실현된 것은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에서는 어떤 똑같은 개정 과목이 나오냐면 외환 차손, 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차익은 한번 자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외화 환산 이익은 부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 차익을 한번 예를 들려면 먼저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죠. 전 단계 그냥 생략해 버려도 되겠네.
네,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미국 뉴욕 상사의 외상 매출금 $10,000를 오늘 전액 회수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는 선적일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고 회수한 날의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수한 날에 회계 처리를 하라 이거죠. 예, 회수한 날에 회계 처리. 그래서 회수일의 회계 처리를 한 번에 하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일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냥 편의상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10,000 곱하기 1,100원. 1,100만 원인가요? 네. 현금 1,100만 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죠. 뉴욕 상사 거.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 감소하냐면 1,000만 원 감소합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수출품의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을 가지고 장부를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거든요. 선적일의 환율을. 만약에 비행기로 수출했다 그러면 기적일이라고도 하고 선적일, 기적일. 예. 그래서 그날 선적한 날 또는 비행기에 적재한 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때는 1,000원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죠.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더 받았잖아요. 100만 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는 것은 자산 감소죠. 그런데 1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대변이 외환 차익 100만 원. 이렇게 외환 차익은 바로 지금 수익 발생이다. 수익 발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외화 환산 이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외화 환산 이익은 부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채는 차입을 해야죠. 은행에서. 여기는 이제 역시 미국 뉴욕 은행이라고 하죠. $10,000.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어요. 자, 6개월 전에는 달러당 1,100원이었고요, 환율이. 오늘 갚을 때는 달러당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럴 때 상환일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환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차변에 외화 단기 차입금, 외화 단기 차입금 뉴욕은행 거 얼마가 부채 감소하느냐 하면은 $10,000하고 차입할 때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1,10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로 1,100만 원. 그래서 부채가 1,100만 원 감소합니다. 대변은 상환하는 날 현금으로 상환했는데 $10,000 하는데 1,000만 원이면 $10,000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100만 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이게 바로 외환 차익이다. 100만 원. 그래서 이와 같이 부채의 경우는 환율이 하락해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익 발생. 자산은 환율이 올라야 외환 차익이 발생하고 부채는 환율이 떨어지면 외환 차익이 발생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영업의 비용에서 요 반대의 경우 이제 외환 차손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환율을 거꾸로 바꾸면 외환 차손이 됩니다. 자,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요 두 개 개념 과목에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지금 외환 차익만 한 거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은 언제냐면은 이렇게 그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또는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을 맞이합니다. 결산일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월 1일. 10월 1일 날 미국 시티은행으로부터 외화 $20,000를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10월 1일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겠죠. 이때 환율을 적어야 되겠네요. 10월 1일의 환율은 10월 1일의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달러당 1200원. 그러면 10월 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을 얼마를 했냐면 2만 달러를 갖다가 환전하면은 1200원으로 환전을 합니다.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화 차입금, 이게 단기인지 뭐 장기인지는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냥 차입금으로 하고요. 시티은행 거 2,400만 원. 이렇게 10월 1일 차입 시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일을 맞이하여 미국 시티은행의 외화 차입금을 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결산일 환율은 1,000원입니다. 달러당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기에서 자, 지금 2만 달러가 차입금인데 1달러당 200원씩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외화 차입금이 1달러당 200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달러니까 200원 곱하기 2만 불 하면은 400만 원이 되죠. 이 400만 원만큼의 외화 차입금이 시티은행께 부채가 차변에 오면 뭐예요? 부채 감소죠?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되면은 이것이 바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가 외화를 갚은 게 아니죠. 갚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따른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이것이 외화 환산 이익이다. 아까 이 외환 차익이라고 이렇게 안 쓰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은 무조건 결산. 결산 때만 쓰는 거예요. 결산 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받는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컨설팅 같은 걸 해주고 받았다든가, 판매를 대행해주고 뭘 받았다든가, 이런 수수료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거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러분들, 네, 유형자산 공부할 때 우리 나왔었죠? 자,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금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었어요. 그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같은 거, 투자 부동산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다. 그러면 취득금액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수중이익.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자,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어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산 수중이익.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에 김우상 주주가 있는데 그 김우상 주주로부터 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김우상 주주로부터 대전 영업소에서 사용할 영업소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어요. 근데 그 건물의 공정가치가 시가예요. 그 건물이 5억 원이죠. 5억짜리 건물.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이제 법인으로 이전 등기해야죠. 근데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자, 차변의 건물은 얼마냐면은 시가로 기록합니다. 거기다가 이전 등기라는 건 취득 관련 비용이에요. 그래서 5억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20만 원. 대변은 뭐냐? 공짜로 얻었죠? 무상으로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이 5억.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건 차변의 건물은
알다시피 자산 증가가 되는 거죠.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업의 수익, 수익 발생이 되겠고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영업의 수익.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면 된다. 그 다음에 10번 채무 면제이익. 채무가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의무. 근데 면제받았어요. 면제받았어요.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은 금액을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하면 돼요. 뭐 이거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거래처에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면제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쁜 일이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에는 우리가 돈 안 줬어. 그냥 거래처에서 면제해 줬어요. 채무 면제 이익.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영업의 수익의 마지막 소개가 나오는 마지막 개정 과목인데 차비익.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이익이나 빈번하지 않은 이익을 자비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돼요. 우리 자비익이 한 번 정도 나왔었는데 앞에서 그 현금 과부족 처리했는데 현금이 남았어요. 실제 잔액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서 현금 과부족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5만원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근데 그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5만원이 왜 많은지. 이랬을 때 우리가 임시로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현금이 많아? 그러면 현금을 늘려놔야지. 차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잡아놔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쓴다. 이렇게 배웠었죠, 앞에서. 그런데 이 임시 계정은 결산일에는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하여 현금 과다액 5만원이죠. 5만원을 결산 정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일날 5만원 많은 것이 확인됐는데 이게 끝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이게 왜 5만원이 많은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잔액을 안 나타나게 합니다. 없애주고 이걸 그냥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비익이라고 하자. 자비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현금 과부족 하면서 이게 살짝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자비익이 이것만 자비익은 아니에요. 이것만 자비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현금 과잉액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잡아놨었는데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반대로 잡손실도 여기 문제가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죠. 만약에 12월 10일 날 현금이 잔고금액보다 5만 원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됐대요. 그때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 잡고 반대로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일까지 그게 안 밝혀졌대요. 그러면 현금 가부족 차변에 있으면 안 돼. 잔액이 있으면 안 돼. 대변에다가 현금 가부족 똑같이 5만 원 적어주고 그때는 이제 차변에 자비익의 반대 잡손실. 예, 그래서 잡손실도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익입니다. 예, 수익 정리 다 끝났어요. 수익 정리가. 자, 이제 비용을 알아보겠는데요. 비용에서는 우리가 수익에서 제일 먼저 상품 매출을 했죠. 그럼 비용에서도 바로 상품 매출의 대응인 비용, 그 상품 매출 원가를 먼저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다 이거예요. 매입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 매출 원가를 상품이 판매됐을 때마다 이렇게 원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기말에 이걸 인식을 하거든. 이 상품 매출 원가의 인식을 기말에 별도로 인식을 해요. 기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상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말에 한꺼번에 이걸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보면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초에 있던 재고에다가 당기에 매입한 금액 이걸 더합니다. 기초에 있었던 재고액에다가 당기에 상품을 매입한 걸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말에 재고를 빼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팔려나간 거죠. 그래서 그게 매출 원가라는 거예요. 매입 원가. 이건 팔려나갔다. 그래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여기 적히는 게 다 매입 원가가 적히는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도 매입 원가가 적힌 거고 당기상품 매입액도 매입 원가고 그래서 매입 원가끼리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도 그동안 매입된 거를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재고액을 산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원가는 결국에 매입 원가인데 이 매입 원가가 매출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걸 팔았다는 걸 그때그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별도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으로 매출 원가를 우리가 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상품 매입액, 요 상품 매입액 이거를 또 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굳이 여기다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 매입에서 상품 배울 때 이거 정리했었죠. 당기 상품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빼고 매입 할인 빼면 그게 순 매입액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참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그리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T 계정.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 계정이다. 그러면 기초 상품을 여기다 적으라고 그랬죠. 당기 매입액을 여기다 적으라고 그랬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적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오는 게 매출 원가다 이랬습니다. 여기 오는 게 매출 원가다.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면 돼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그런 방식으로 T 계정을 그려서 칸 채우기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계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게 상품 매출원가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중에서 제일 큰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이 등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꼭 알아주시고, 이걸 등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그림 그려가지고 T계정 그려서 답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T계정 그리는 것도 그려서 여기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요 4개 요 위치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 하나씩 개정 과목 알아보도록 할게요.